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여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한국 최고 원전 업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전 이름은 두산중공업이었으나 올해 사명을 바꾸고 친환경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이 발생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는 원전 위주로 재편됐고, 이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서 엄청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이를 알려드리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기사 또는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입니다. 원전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무리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활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외 정책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원전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태양광, 풍력 등에 투자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7월 들어서 3가지 자료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꼭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7월 4일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국무회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가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원전 일자리 조기 공급 또한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파악해보자면 앞서 얘기한 원전 비중 확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외로 2021년 기준 원전이 2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8년 동안 크게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투자되는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겠지만 결국에는 원전 수출이 발생해야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같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꿰찰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인 원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상황입니다. 과거 신한울 3, 4호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수천억 원의 투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건설이 한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일반적인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즉 이번 신한울 프로젝트 재가동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일방적인 손해를 메꿔줄 수 있게 될 것이며 향후 수출을 위한 원전 관련 인력을 재모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줄에 불과하지만 이 계획이야말로 두산에너빌리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전 사업은 국가 대 국가 형태로 진행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사업이란 한 기업의 활약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도약할 만한 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SMR 부문에 4천억 원 투입이 추진된다는 사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7월 7일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EU에서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천연가스 차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U라고 하면 뭔가 유럽 전체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국가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합니다. 즉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은 공공연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를 포함한 최근 원전 정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뉴스케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SM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뉴스케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부각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폴란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의 K2, 레드백, K9 등 방산 제품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 역시 국가 대 국가의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방산 분야에서의 호의적인 관계는 에너지 분야로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에 탑승해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U의 텍소노미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의 원전 수출 기대감 또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행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문서상으로는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폴란드는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훌륭한 원전 기자재를 공급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만간 자국 내에서 이행될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 원전 기업이 활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8일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준 2차관은 8일 부산 고리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박 차관은 고리 2호기 재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사실 박 차관이 현장을 간다고 해서 딱히 국내 에너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주요 인사가 이 같은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국이 EU 텍소노미를 고려해 글로벌 원전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앞으로 7, 8년 동안 원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죠.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역량보다 대내적 요소, 대외적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보도자료보다는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계좌를 잘 방어하고 초과 수익 획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